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86번입니다.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뭐가 돼 있습니까? 곱해져 있고요. 44가 더해져 있네요. 이것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노가다에 의해서 전개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4제곱, x에 대한 고차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을 기점으로 해갖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쓰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우신 게 있네요. 치환이죠.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뭐합니까? t라는 거 혹은 k라는 거 아니면 니네가 마음에 드는 문자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다만 뭐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라지 x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라지 x로. 왜냐면 라지 x하고 스몰 x하고 어떠냐면 분간이 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어떻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절대 소문자와 대문자를 같이 쓰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자 t라는 걸로 치환할 거고요. 그러면 t-20 곱하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4 이렇게 달아주실 거고 플러스 44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항이 2개짜리니까 우리는 그들 전개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죠.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입니까? 얘하고 더해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11 쓰실 거고요. 이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8하고 2 나오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요. t 마이너스 18 곱하기 t 플러스 2 하시고 난 다음에 그치? 아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t니까 얘를 여기다가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했었던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끝났나? 그치?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되죠?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여기도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이쪽은 인수분해 찍찍 되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x-1 곱하기 x-2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3, 18. 그죠? 마이너스 6하고 3하고 찍 한 다음에 1, 1 되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스틸 되죠. 그러면 x-6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다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각각의 개수 형태가 유리수 범위 안에 있는 것까지를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더라도 얘가 유리수죠.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까지를 전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에서의 하나의 약속을 86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87번을 들어가도록 하죠. 87번입니다. 자, 87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것 뿐이죠. 자, 난이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두 개씩 묶어갖고 치환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볼까요? 자, 얘하고 묶죠? 처음 거하고 그 맨 마지막 거. 근데 얘하고 묶어서 어떡합니까? 전개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3x라는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5 해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준비가 되게 되죠? 치환을 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리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가 됩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치환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치환의 방법을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부분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 치환이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항 중에서 일부분만을 치환한다 해서 부분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뭡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시험에 쓰였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의 제곱 플러스 3x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상수는요,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0이라는 것과 2라는 것의 평균값을 여러분들이 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낼 수 있죠. 0 더하기 2, 얼마? 2. 반으로 가면 1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t라는 걸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얘와 얘의 평균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평균 치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균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은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t-1이 될 거고요. 이쪽은 1에서 하나를 더한 거니까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5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차? 합차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5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16은 다시 합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4 하면서 뿅 어떻게 되더라? 순식간에 암산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게 고3 때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면 좋겠죠. 자, 뭐가 있더라? 평균 치환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다시 한번 여기에다 뽕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플러스 1에다가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자,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4 더하니까는 얼마입니까?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임무 완성 미션 complete 하면서 끝이 나게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 뭐 더 이상 유리수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와 사뭇 다르죠? 부분 치환과는 그 속도가 확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테크닉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치환이 더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어떡할까요? 수강 후기에다 남겨주세요. 하나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8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88번 시작합시다. 88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플러스 k가 붙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상수 k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배웠던 방법대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가 이렇게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은 얘를 어떻게 했다? 치환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배웠습니까? 평균 치환을 배웠죠. 평균 치환 쓸만할 겁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더하기 0이 있습니다. 얘하고 더하는 순간 얼마입니까? 6이죠. 아우, 6이래. 0하고 12하고 더하니까 10이죠. 반은 쪼개니까 얼마입니까? 6이야. 마음이 좀 급했어.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t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평균 치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는 6이 부족하니까 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t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게임 끝난 거 보이니? 요거 전개하는 순간 얼마 나와? t제곱 마이너스 36이지. 36이 없어지면 얘가 뭐가 되니? t제곱이라는 완전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럼 k는 당연히 얼마야? 3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빨라. 그죠? 자, 그러면 8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도전! 여러분들 풀어보셨습니까? 답은 1이죠. 네. 근데 요거는 똑같은 문제를 왜 한 번 더 넣으셨어요? 자, 이런 거는요, 실수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얘하고 차이가 얼마니? 1이죠. 자, 얘하고 차이가 얼마니? 1이죠. 얘하고 차이가 얼마니? 1이네요. 자, 그러면 K 값은 무조건 1의 4제곱이 답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어. 근데 x 플러스 4가 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이 있네. 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했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k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때 만약에 얘네들의 규칙성이 차이가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차이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 답이 돼.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규칙성을 알고 계시면 만약에 시험 때 이게 나오면 뭐 3초? 3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평균치 하는 기점으로 이렇게 해갖고 분석한 건데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알아두실만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9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사 내림 차순입니다. 인수분해 꽃이죠. 자, 꽃을 그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꽃. 꽃이라는 건 뭐야? 아, 예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색깔도 한번 칠해볼까요? 빰빰빰. 네, 예쁩니까? 자, 예쁘네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어떻다라는 얘기야?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얘가 중간고사의 99%의 확률로서 나와. 거진 100%죠. 안 내는 학교가 거진 없습니다. 인수분해 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 그리고 만약에 좀 안 된다고 하면 쉽게 포기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 뭐 한 달에 막 억 단위의 돈을 막 버는 뭐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학생을 판단했을 때 인수분해를 시켜본대. 문자로 된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얘는 수학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애래.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어. 그치? 못하면 안 돼? 이게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어떠냐면 많은 수가 이걸 못하는 거를 나도 확인할 수가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90번입니다.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하세요. 문자로 된 인수분해입니다. 자, 문자로 된 인수분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가 두 개인 형태, 그리고 문자가 세 개인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나뉘어집니다. 그때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는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 두 개짜리가 살짝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식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내림차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내림차순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자를 파악합니다. 문자를 파악해. 여기 문자가 몇 개니? X하고 Y 두 개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음에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확인합니다.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 그죠? X에 대한 2차네요. 자, Y에 대해서는 어떻죠? 2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뭐 하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두 개 중에서 차수가 낮은 애 있니? 없죠. 같죠? 자, 이럴 때는 변태가 아닌 이상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x의 제곱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림차순을 할 건데 내림차순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혼동되지 않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는 x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최고차는 2차네요. 그러면 내림차순을 한다는 거는 x의 제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한다? 차수를 하나씩 줄여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하나씩 찾아서서
그 식을 정렬시키면 되겠죠. 이때 떼끈이기야. 잘 들어. 일단 x의 제곱이 무조건 눈에 보일 거야. 보이지? 그지? 여기. 다음에 x가 보일 거야. 그때 x에다 뭐 하냐면 네모를 쳐. 차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얘 x 없지? 관두고. 얘 x 있네? 얘 x 없죠? 얘도 x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 봐봐. 얘는 x에 대한 2차지.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이 뭔 거야?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2라는 걸 달아주겠네요. 자, 다음에 네모라는 게 있습니다. 네모는 5y라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가 개수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다가 살콤 달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다만 뭐 해주셔야 됩니까? 가로로서 이렇게 묶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얘하고 얘하고 얘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걔네들도 어떻게 하냐면 내림 차순을 해줘.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11y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 하면서 정리가 되게 되겠죠.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내림차순까지. 자, 그러면 이 내림차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작할 건데 그 인수분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몇 차니? 2차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으로 향하게 되거든. 그러면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3자니까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자, 3학년 때 고등학교 전에 2차 방정식을 푼 적이 있죠. 어떻게 풀었습니까? 띠띠띠띠 가는 거는 일단은 크로스라는 방법을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로스가 안 될 때는 뭘 썼습니까? 근의 공식을 썼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곧바로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게 되냐면 크로스 방법을 쓰게 되죠. 그 크로스 방법을 써갖고 우리가 얘네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이게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 이렇게 하고 1, 2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1 되고 얘가 2 되잖아. 그럼 더하는 순간 여기 3 되는 거지. 그지? 되게 어렵지 않니? 왜? 얘 때문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인수분해를 1차적으로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 안에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살콤 바깥으로 갖고 나옵니다. 자, 바깥으로 갖고 나오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의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3하고 1이 됩니까? 그죠? 자, 다음에 3하고 2가 됩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알죠? 그렇죠? 마이너스 9고요.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자, 얘하고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11 됐으니까 뭐 한 겁니까? 인수분해를 한 격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3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까? 좋습니다. 자, 다음에 2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했듯이 2하고 1이라는 거 혹은 1이라는 것과 2라는 걸로 인수분해를 해보겠죠. 그런 다음에 크로스를 당겨봅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를 당겨보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얘하고 더해보겠네? 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다시 한번 얘하고 같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나? 포기하나? 아니죠. 원래 이 크로스라는 건 뭡니까? 찍기죠. 찍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다시 한번 해보겠죠. 다른 조합으로 우리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2를 이쪽으로 넘기죠. 근데 2를 이쪽으로 넘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번에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6y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3 되시면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y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돼서 누구와 같더라? 얘하고 같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잘한 거니까 여기에 x라는 걸 이렇게 달아주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정렬 하나, 이쪽으로 정렬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니네 알잖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렬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한 다음에 정렬 하나.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문자로 된 인수분해입니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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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기 술. 그래갖고 중간에 잘못 찍어서 울지 않는다. 뭐 그런 다음에 끝까지 한다. 라는 게 비법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 자, 정리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100%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2차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준점이 뭐냐면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2차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크로스,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이죠. 근데 근의 공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더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다음에 불편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푸는 거는 심화 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 크로스로 돌파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크로스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10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번이라는 걸 풀어보시게 되면은 10번의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내가 매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해 귀염둥이 학생들을 이렇게 인도하겠죠? 그렇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부터 이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당연하겠지. 너도 그럴 거고. 그치? 그런데 10번을 시켜봐. 안 되니? 한 번 더 해봐. 안 되니? 한 번 더 해봐. 안 되니? 한 번 더 해봐. 그런데 제일 잘못하는 건 뭐냐면 문자를 바꿔. 문자를 바꾸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줘.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부터 나냐면 겁부터 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한 문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10번을 풀어보잖아. 그러면 일단은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네 머릿속에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00%는 아니야. 근데 90%의 학생들이 뭘 하느냐? 문자로 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뭡니까? 제대로 안 한 학생. 10번을 하는데 그냥 베끼기만 한 학생.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늦게 되죠. 그래서 15번 하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은,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은 이게 틀린 학생이 없어.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번의 것을 믿어봐. 10번. 10번의 기적.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아. 일단은 해봐.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힐 거거든. 중간에 막혀. 중간에 막히면 일단 다시 봐. 다시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안 보려고 해봐. 다시 안 보고 하잖아? 그러면 또 막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 그 다음에 또 혼자서 해봐. 그 다음에 다시 봐. 그러면서 5번, 6번 하다 보면 6번째 너네가 될 거야. 그럼 6번째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멈추지 마. 7번, 8번, 9번? 왜 숫자하고 손가락하고 말이 이렇게 달라. 9번, 10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네 것이 돼. 네 것이 되면서 완벽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클리닉지에 있는 거 다른 걸 기점으로 해갖고 연습을 해봐. 그러면 그게 딱딱딱딱 풀린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10번의 기적입니다. 자, 10번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번째 유형이 문자가 3개 있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0번의 기적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평화가 있는 그날까지. 피스!